배달 일을 하면서 억울했을 때마다 진짜 이 배달 직업을 탈출해야겠다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배달 시장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 배달 기사들이죠. 그렇다 보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죠. 배달 음식을 마지막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책임을 지는 입장이다 보니 본인의 실수로 인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달 기사들에게 실수라는 단어는 손실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음식 배상은 물론, 그리고 운전을 하다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물론 손실이죠. 지금부터 이런 모든 것들, 배달 실수를 손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배달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 중에 정말 저의 실수가 아닌 억울한 일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저를 지켜준, 정확히는 작은 손실, 큰 손실을 막아준 저에게 고마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헬멧 블랙박스인데요. 오늘은 이 헬멧 블랙박스의 이름이 뭐고, 사양이 얼마고, 성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겪은 이때까지 가장 억울했고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피해를 입을까봐 무서웠던 상황들 속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던 실제 경험을 통해 저의 아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저의 억울할 뻔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건의 횟수만 따져봐도 이 헬멧 블랙박스가 얼마나 저의 많은 돈을 지켜주었는지, 헬멧 블랙박스가 없으신 라이더님들께서는 꼭 아셨으면 해서 무서웠고 아차 싶었던 순간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시간이 없으셔서 영상을 보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블랙박스에 대한 링크가 아래 고정 댓글 남겨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었다, 내가 배달하다가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억울했었던 점, 그리고 무서웠던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참고해서 나중에 영상 만들 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중국인 사장님 가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 첫 콜로 중국인 사장님 가게 콜을 받아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받은 콜의 물건을 픽업하는데 그 물건이 이제 현금 물건이었습니다. 현금 물건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현금을 먼저 드리고 손님께 물건을 드리면서 손님께 현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제가 마침 시제가 5만 원이 있어서 그 중국인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의 물건을 픽업하면서 현금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침 아침에 사장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알바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알바분께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건을 픽업하고 아침 첫 콜 물건을 잘 배달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일을 하고 저녁이 되었는데요. 저녁에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받았는데 이제 대뜸 저에게 돈을 언제 보낼 거냐, 돈을 왜 안 보내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시냐 하니까 자기가 아침에 제가 배달을 했던 그 중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돈을 바로 드렸습니다 하니까 그 사장님이 아니 뭐 언제 돈을 줬어요, 뭐 돈 주셔야죠 하면서 그건 아니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제 시제가 5만 원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만 원짜리 몇 장, 천 원짜리 몇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랙박스를 이제 여기 헬멧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이때 딱 사용해 보니,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사장님이 안 계셔서 알바분께 돈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알바분께 돈을 드리는데 그 알바분도 약간 중국인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알바분께 제가 5만 원을 드리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분께서 이 한국 돈이 약간 익숙치 않으셔서 암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암산까지 해준 장면이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났고, 그런데 이제 일반 대행 콜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대행 콜은 저희 부장님, 저희 회사의 팀장님들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가맹점 하나하나 영업을 해서 따내는 그런 소중한 가맹점인데요. 제가 그 영상 파일이 있다 해서 그 사장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줬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먼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팀장님께서는 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주셨습니다. 뭐 증거가 있냐 이런 말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줬냐 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상의를 해보고 너에게 답변을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팀장님께서 하신 말이 그냥 이제 너무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그냥 그 돈을 지불하겠다,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 해서 저 대신 이제 그 피해금을 변상해 주셨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가 돈을 정말 줬고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 있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줬다고 얘기했을 경우 그 가맹점 사장님께서는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가맹을 취소하게 된다면 저뿐만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이제 그 일반 대행을 타시는 기사님들에게도 피해고, 열심히 영업을 따내신 우리 팀장님들, 간부급 저기 위에 계신 대표님들부터 해서 다들 이제 좀 피해를 드릴까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전 사실 그때 당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느꼈던 게, 손님만 조심할 게 아니라 물건을 왔다 갔다 교환하는 이 입장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꼼꼼히 기록할 수 있는 이런 헬멧 블랙박스가 있어서 참 좋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가게에는 다 캐셔나 이런 데스크 앞에 CCTV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사장님께서도 사실 그 중국 사장님께서도 그 데스크나 캐셔를 CCTV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을 건데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하는 이 요점은 그렇게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다가오면 제가 저 같은 이런 배달하는 기사 입장으로서는 거기다 대고 뭐 줬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똑부러지게 말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나를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게 이 헬멧 블랙박스다라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해드리고 싶었고요. 첫 번째는 중국인 사장님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한국인 사장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도 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현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현금 콜을 받아서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그 가게의 사장님께서는 다른 분이셨는데 다른 분께서는 이제 그 가게를 파시고 새로운 분이 그 가게를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현금 물건이니 현금을 드리고 물건을 픽업하고 고객님께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고객님께 도착하고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결제 상태가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현금이었는데 선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금을 가게에 주고 온 상태인데 선결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고객님께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 가게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고 바로 제가 물건을 픽업한 가게에다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가게에다 정확히 전화를 해서 네 사장님 배달기사입니다 하는데 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습니다 하고 바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냥 네 배달기사입니다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바빠서 나중에 전화해요 끊어버리는데 순간 제가 저는 진짜 그런 사장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배달을 하는 가게 입장으로서 배달 기사가 전화가 온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무슨 사고가 있나? 설마 뭐 잘못된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사장 입장이라면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알바 입장이라면 궁금하기 마련이고 무슨 문제인지 인지를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뭔가 정말 전화를 거부하듯이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자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사실 그런 가게는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시간이 지나고 제 배달을 하면서 나중에 또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하세요 지금 바빠요 하면서 바로 그렇게 또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바뀐 사장님의 사실 그 스타일과 느낌을 봤을 때도 되게 제가 처음에 물건을 픽업하면서 사장님이 바뀌었네라는 걸 인지했을 때 그 사장님이 봤을 때 되게 좀 조급해 보이고 사실 그렇게 인상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낌상 이게 되게 싸하길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다. 근데 또 굉장히 또 먼 거리였습니다. 음식 픽업지와 고객님 배달 장소까지가 먼 지역이라 제가 일단 가게에 현금을 받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좀 바쁘다고 하니 피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적할 때 제가 갔어요. 가니까 제가 알바분께 계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저 뒤에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알바분께 안녕하세요 저 아까 현금 결제라서 현금 내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선결을 바뀌어서 지금 현금을 받으러 왔다 하니까 알바분께서 막 손을 치면서 예 하면서 막 이제 액션을 취하시고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사장님께서 뒤에서 보시더니 뭐야 하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뭐 느낌이 살짝 좀 이상했습니다. 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모르는 척 궁금해하는 척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두 번째로도 손님만 조심할 게 아니라 진짜 이 배달 사장님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저희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절대로 이런 장면들을 찍을 수가 없죠. 오토바이를 가지고 건물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말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게 현장이나 가맹 현장에 갈 때는 사실 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배달기사가 정말 최소한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증거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야기의 사실보다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가 훨씬 더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한번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교통사고입니다.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이 블랙박스 헬멧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자, 그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을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단일 차선이었죠. 단일 차선이고 직진을 하면 점점 좌회전을 하는 그런 단일 차선이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트럭이 있었고 저는 그 뒤를 쫓아가는 오토바이였는데요. 그 트럭이 직진을 하고 저는 같이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직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단일 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으로 제가 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회전의 단일 차선이고 직진이다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해버리니 저는 그 밑에 깔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전 직진을 하고 있었고 거긴 직진밖에 안 되고 우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직진이지만 좌회전으로 살짝 가는 직진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공사를 하시려고 하신 분인데, 이제 좌회전 하면서 차가 기니까 이렇게 역주행 하듯이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우회전을 가신 건데, 저는 직진을 하다가 이제 그냥 거기 박힌 거예요. 잠시 동안 정신이 없었고 금방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튼 그 포터 앞에 제 오토바이 앞바퀴가 다 깔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바퀴 처음 제가 사고가 났는데 또 마침 또 이런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저는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다른 헬멧을 썼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본인 보험사만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보험사를 따로 부르진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깔린 거니까 그 트럭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깔린 오토바이를 수리해줄 저의 대리점 그 사장님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부서진 오토바이를 들고 트럭을 타고 가는데, 그 실은 차량을 타면서 오면서 생각드는 게 경찰도 안 불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와버렸네? 근데 나는 또 심지어 블랙박스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옆에 있는 제 오토바이를 고쳐주는 사장이 어떻게 사고 났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 사장이 저를 이렇게 보더만, 혹시 그 직진을 하시면서 추월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단일 차선에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잠시 정신이 안 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추월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옆으로 바뀌신 거면 저도 과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직진만 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안 달고 왔으니 증거가 없는데. 근데 다행히, 진짜 정말 다행히 그때는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나서 아파트 안에 CCTV에 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그냥 직진을 한 게 맞고, 이렇게 막 추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단일 차선에서 그냥 저는 앞을 가는 제 앞 직진 그냥 우선권을 저는 계속 유지했고, 그분이 이제 좌회전 가듯이 한 다음에 역주행을 하시고 갑자기 우회전을 한 게 정확히 포착이 돼서 제가 이제 10대 0을 주장했는데, 반대편에서 1만 주장해 달라 해서 제가 9대 1로 그렇게 안전하게 오토바이 잘 고치고 치료까지 잘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거기가 아파트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거기에 날 도와줄 만한 카메라가 없었다면, 또 그 상황에서 나는 최소한의 이런 헬멧 블랙박스도 없었다면, 나의 그 100대 빵 9대 1 이 결과가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 사고 현장은 진짜 그 아파트 CCTV 덕분에 제가 큰 손실을 받게 된 건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저를 대변해 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대방 이제 대물 보험사만 왔다고 했잖아요. 그 상대방 대물 보험사가 저에게 이랬어요. 블랙박스 없으시죠? 차에는 블랙박스 있는데. 그 순간 제가 그 말 듣고 블랙박스 없는데? 진짜?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위축하고 놀랬던 경험, 그리고 치료받으면서도 되게 걱정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헬멧 블랙박스, 이 친구가요, 여러분들의 그런 운전할 때 교통사고만 잡아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인 대물 꼭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물론 그거에 핵심적이고 그걸 가장, 거기에 대한 큰 손실을 가장 잘 지켜주죠.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이런 양심도 담을 수 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양심, 눈치 싸움, 보이지 않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튼 억울한 이런 배달 기사가 되지 않도록, 이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시지만, 피라미드의 정말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우리 배달 라이더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제가 볼 땐 가장 제일 좋은 친구,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헬멧 블랙박스 마음에 드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저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들, 배달하다가 진짜 억울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도 한번 억울한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억울한 일들을 참고해서 다음에 영상 만드는데도 한번 제작하는데 빌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